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헌재 탄핵 심판을 받으러 다니면서 호송차가 아닌 경호 차량에 탑승한 채 이동했다는 윤건영 의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윤건영입니다. 애초 김성훈 차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오늘 불출석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예, 소관 업무 아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확인해서 우리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이동간에도 김건희와도 영상통화를 했을 것이고 이 외에 검찰이나 최상목이나 부역자들 또는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 할 것 없이 자신이 지시할 만한 자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통해 제2의 내란을 획책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3번씩이나 구속영장을 반려시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윤석열 이동 방법 등에 대해서 서울구치소에 확인을 해본 결과 대통령 이동은 경호와 관련한 보안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소리는 그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탄핵만 되지 않으면 된다는 속셈으로 어제 최후변론 67분을 통해서도 끝까지 뻔뻔하게 비상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북한을 비롯한 반국가 세력과 우리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결해서 안보를 위협했다. 거대 야당이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했다. 어느 쪽이 상대 권능을 침탈했냐? 이건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이고 사기 탄핵이다. 그러나 직무 복귀하면 또 계엄 선포하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녀 임기 연연 안 하고 개헌을 통해 마지막 사명을 다 할 테니 탄핵만은 고리에 달라라며 0.0001%의 진정성도 없는 거짓말을 시전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은 애초에 본인이 이런 상황에 처할 것이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MBC는 이런 윤석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년 11월 7일 기억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어찌됐든 사과드린다며 선체로 했던 이전과 달리 특유의 포즈를 취한 채 앉아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웃으며 거짓말을 하고 기억이 없다며 부인하고 다 들리는데 반말까지 했죠. 그러다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이 나오자 발끈해서 검찰이 기소 못했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근거도 없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뭘 사과한 건지 어리둥절하다는 기자에겐 대통령실이 직접 무례하다며 태도를 고치라는 입장까지 냈죠. 한 달쯤 있으면 비상계엄으로 싹 다 잡아들여서 수거하려던 속셈이었을 테니 대국민 담화 따위는 귀찮고 우스웠을 겁니다. 그땐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서 67분간 떠든 최후 진술도 결국 헌법재판관들을 기만하기 위한 또는 국민들을 눈속임하기 위한 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의 위선과 거짓말을 모를 리 없을 터 탄핵은 8인 전원 일치로 인용이 될 것입니다. 국회 측 소송대리인 대표로 나선 정청래 위원장도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이 왜 탄핵이 되어야만 하는지 구구절절 뼈를 때려가면서 때로는 눈물까지 보이며 아주 강하게 읍소를 했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너무나도 감동이었습니다. 해당 발언입니다. 국가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고 예산 심의 의결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국민 혈세 낭비로 지목되었던 검찰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고 계엄을 한다면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피청구인은 누가 응징해야 합니까? 1%도 되지 않는 국가 예산을 깎았다고 비상계엄을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또 비상계엄을 할 작정입니까?
위헌 위법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국회의 엄연한 합법적 탄핵 권한을 말씀하시는데 피청구인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되었고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지금 이곳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20여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등 본인과 아내에 대한 이해 충돌이 있는 법안도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각자 권한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헌법적 내란을 획책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게 주먹질을 하고 린치하면 되겠습니까? 피청구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습니다. 여야 합의는 헌법과 국회법 어느 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헌법적입니다. 총선 때 한 표라도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 노력하는 이유는 헌법 제49조에서 규정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는 헌법적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 합의가 법 통과의 전제 조건이라면 이는 총선 민의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헌법적 반법률적 언동입니다. 대의민주주의 헌법 부정입니다. 뭐하러 총선합니까?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경고성 계엄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상현실에 있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본인은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정원 홍장원 1차장과 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누구보다 피청구인에게 충직했던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을 모함한다는 말입니까?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은 사람이 두 사람만의 증언도 아닌데 들은 사람들 모두 공작에 가담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국회 내란국조특위에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은 군사경찰의 미결수용소라는 정상적인 구금시설이 있음에도 비원 벙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네!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또한 이곳 재판부에서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역시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의 의원을 요원으로 둔갑시키려는 꼼수는 실패했습니다. 설령 야당이 종북 반국가 단체라서 그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 구금하려 한 것이라면 집권 여당 한동훈 대표는 왜 체포하려 한 것입니까? 결국 피청구인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허울을 씌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들의 씨를 말려버리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들을 모두 수거하고 영구 집권을 꿈꿨던 것 아닙니까? 노상원 수첩은 또 무엇입니까? 노상원 수첩, 잠자리 폭발물 화학약품, 치밀한 수거 계획이라는 섬뜩한 내용입니다. 살해암 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정치인, 법조인, 방송인, 스포츠인 전방위 겨냥, 포승줄로 수집소 보내,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언론 보도의 제목들입니다. 평생 축구밖에 모르는 차범근 감독은 왜 해치려 했습니까? 차범근 감독은 저는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가 아닌 다른 일이나 가치에 대해선 관심과 욕심이 없다. 내 이름이 그 수첩에 왜 적혀 있는지 황당하고 놀라울 따름이라며 저는 평화와 사랑, 행복 같은 말들이 내 삶에 채워지는 노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났고 계엄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성 스트레스로 잠 못 들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끔찍한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까지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지른 내란으로 국민들은 서로 적으로 규정하고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헌재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외 의존성이 높은 경제 구도상 국가 안정이 곧 경제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전 세계에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계엄에 따른 국정 혼란과 불안감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1차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선포 한마디에 시가총액 14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계엄 이후 환율은 급등했고 내수 경기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말과 달리 계엄의 후폭풍은 컸습니다. 건물마다 임대문이, 안내문이 나붙고 식당 주인은 손님이 없다며 아우성치며 폐업을 고민합니다. 오늘 최후 변론서를 작성하겠다고 국민의 목소리를 댓글로 달라고 했더니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목소리 중에 한 목소리입니다. 저에게 보내온 한 소상공인 사장님의 읍소입니다. 제조, 도매 자영업자입니다. 12.3 이후로 급 주문 한학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다가 2월을 끝으로 직원 3명을 부득이하게 내보내고 가족 4명이 어렵게 운영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워낙 어려워도 직원들 월급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찌어찌 채워졌는데 계엄 이후로는 IMF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50년 동안 지켜봤던 공장 문 닫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국익 추구가 최종 목표인 외교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미국 정부는 비상계엄 발표가 미국 정부의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혹과 우려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초기 정상외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2024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일본 나카타니겐 방위 대신의 방한, 2025년 연초로 예정되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안이 취소되었습니다. EU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고 스웨덴 총리 방안이 취소되고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안도 연기되는 등 국격 실추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큽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비상계엄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군부 독재의 폐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헌법 제87조는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계엄군으로 동원된 군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추된 군의 명예를 되살려 이들이 다시 나라와 국민을 지킨다는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군의 존재 이유를 허물어뜨린 피청구인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들, 저는 12월 3일 밤 10시 50분경 비상계엄 긴급 속보를 보고 살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습니다.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대로 시행되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왕조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문화예술의 강국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지구촌 곳곳 한국어 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유수의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가 꽃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외국의 어떤 나라도 북한도 감히 흔들 수 없는 나라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끔찍한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은 지금도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반성과 성찰을 거부한 채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시키는 궤변과 요소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며 국민주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포로가 되어 총선 결과로 구성된 국회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등 허무맹랑한 변명과 시건을 잠시 후에 들을지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적반하장, 남탓만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이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피청구인의 말에 속지 맙시다. 무신분립이라 했습니다.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습니다. 민심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서 민심은 떠났습니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탐욕을 위한 권력 남용과 헌정질서 파괴로 인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에게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헌법의 적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헌법을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치고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결코 가볍게 결정되어서는 안 되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고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왕이 아니라 절제 권력자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일반 상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사적 감정의 정치 보복이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헌법 수호자의 결단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고 현실에서 작동하는 실질 규범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유지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의 적은 헌법으로 막았습니다. 민주주의 적도 민주주의로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적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몽상가의 우연한 돌출 행동이었다면 내란 극복은 국민들이 이뤄낸 필연입니다. 그 필연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저력입니다. 내란 극복은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필연적 본능과 자구책, 한 땀 한 땀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내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켜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광장에서 K민주주의가 만발하고 빛의 혁명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잠시 멈춘 외교 안보 국방이 튼튼한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 경제와 문화 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코리안 드림을 국민과 함께 꿈꾸며
다시 전진합시다. 피청구인의 비이성적, 반역사적 비상계엄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현실적 망동이었지만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하여 피청구인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